사실 예술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렵고 거창한 게 아니라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드러내고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 해안을 찾는 길이 곧 그 문화예술 정책이 아닐까 싶고, 저희 그 문화예술재단이 내년이면 창립 2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성과, 오류, 한계들을 다 돌이켜보고 정리해서 25년이 아니라 50년을 준비하는 그런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부적인 어떤 과제도 주어진 시기라고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카페 박진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새해가 되면 왠지 모를 설렘과 기대가 가득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이 설렘을 가득 안고 특별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문화예술계를 대표하는 분인데요.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김석윤 이사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새해를 맞아서 또 이런 특별한 공간에서 만나뵐 수 있게 돼서 너무 오늘 뜻깊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먼저 본인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김석윤이라고 합니다. 저희 제주문화예술재단 한 70여 명의 어떤 직원 여러분과 함께 제주도민들이 어떤 예술 향유를 풍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또 예술가들이 편안한 상황에서 환경에서 창작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신년 인사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청사해를 맞이해서 항상 우리 제주문화예술재단을 아껴주시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예술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지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올해에도 여러분들의 어떤 든든한 그런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 인사에서 조금 마음이 되게 뭉클했던 게 든든한 버팀목으로 늘 함께하겠다,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이사장 이전에 문화예술인으로 먼저 활동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렇게 이사장으로 활동했을 때와 이전에 문화예술인으로서 활동했을 때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예전에 문화예술인 아니 문화예술 관련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저희 어떤 그런 가치관에 맞게 생각하고 소신껏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줄이었다 그러면 예술재단,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되고 난 다음에는 저 개인 자연인 김석윤이 아니기 때문에 제주도민들이 문화예술 향유를 위해서 좀 더 다양한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우리 재단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좀 더 깊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전과 이후의 큰 차이는 생각과 고민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이제 도민 한 분 한 분들의 목소리를 좀 집중하고 그 목소리를 위해서 아주 힘써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사장 취임 후에 현재까지 좀 여러 활동들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떤 활동들을 주로 해오셨나요? 제가 취임한 지 한 5개월여가 되고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도민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무엇인지 이걸 저희들이 파악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직원분들과 많은 대화를 하게 되고, 그리고 행정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예술가 분들이 생각들을 경청하려고 들으려고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술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렵고 거창한 게 아니라 서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드러내고 그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그 해안을 찾는 길이 곧 그 문화예술 정책이 아닐까 싶고, 그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듣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다, 노력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으신 만큼 소감도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떠신가요?
그간에 뭐 저 개인적인 어떤 그런 노력의 결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저희 직원분들이 많은 노력과 도민들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들인데, 일단 저희들이 기관 평가 분야에 있어서 가등급이라고 하는 최우수 등급을 받기도 했고요. 수년째 하위 평가를 면치 못했던 문화예술재단은 지난해 라등급에서 올해는 가장 높은 가등급으로 3단계 상승했고, 특히 문화예술재단의 경우 전년 대비 국비 사업 확보를 통해 자체 수입률을 높였고, 경영 시스템 개선과 예술인 지원 체계 구축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문화배달과 관련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응모를 해서 그 사업이 원만히 잘 진행됐다는 그런 반증, 그런 결과로서 저희들이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제가 쭉 지켜보면서 느꼈던 것들은 저희 직원들이 도민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도민들이 눈높이에 맞게 사업을 준비해서 전개했기 때문에 기관평가 1등급도 받을 수 있었고, 정부의 어떤 다양한 사업에 응모를 해서 그 결과적으로 수상도 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직원분들을 좀 칭찬해 드리고 싶은 일들은, 사실 작년은 재작년에 비해서 문화예술계 전반적으로 좀 예술계의 어떤 지원금이 조금 삭감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직원분들이 그렇게 아주 불효불급한 사업들이 아니면 좀 더 뒤로 미루고 조정을 해서 재작년 못지않게, 재작년보다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을 지원 분야에, 예술인 지원 분야에 책정하고 집행했다라고 하는 점, 그러한 재단과 재단 식구들의 노력 결과가 앞서 말씀드린 경영평가의 어떤 가등급이라든가 아니면 다양한 어떤 그런 수상들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혹시 우리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어떤 기본 사업으로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일단 기초예술 활성화, 즉 직접적으로 예술가 분들한테 지원을 하게 되고, 그 지원의 결과가 도민들이 문화향유 기회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들이 있고요. 사실 다 아시다시피 예술 창작하시는 분들이 어떤 생활 여건, 창작 여건이 썩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 예술 복지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우리들이 또한 이거 어릴 때부터 예술을 흠뻑 예술이 바다에 빠질 수 있도록, 향기에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어릴 때 유아부터 노년까지 생애 주기별 문화예술 교육 지원 사업, 그리고 요즘은 누구나 다 예술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상 속에서 예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예술 동호인들에 대한 그런 지원 사업들도 기본 사업으로 저희들이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간을 비롯해서 원래는 저희들이 한 10여 개 공간을 관리 운영하고 있는데, 각 공간마다 그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 각 공간이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들을 개발을 하고 발굴을 하고 함께 향유할 수 있도록,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간 운영 사업들이 저희들이 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일단 이 아트 플랫폼 바로 건너편에 있는 게 예술공간 이하라고 있습니다. 주로 전시와 창의 연습 이런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이 이하에서는 그와 더불어서 도내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레지던시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이 레지던시 사업은 저희들이 크게 한 3군데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이하는 도민 예술가 대상으로 이렇게 선정을 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산양곳 예술공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국내 예술가 중심으로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도내 예술가를 이렇게 한 2분 정도 모셔서 레지던시를 진행하는 공간이고요. 저는 회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시각예술을 하고 있는 박길주입니다.
작년에는 예술꽃 사냥에서 자연물들을 자유롭게 그리며 애니메이션 작업을 병행했습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자연과의 교감을 더욱 깊이 있게 해주었고 자연물에서 느껴지는 그 영감을 더 깊이 얻었던 것 같아요. 올해에는 운이 좋게도 예술공간 이하에서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곳에 입주한 다양한 작가님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주는 그 매일마다의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 일상의 소중한 경험들이 작업과 연결돼서 작가님들 각자에게도 저의 작업의 영역에도 좀 더 시야가 확장되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름다운 섬 가파도가 있죠. 가파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그 레이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가파도 같은 경우는 국내외 작가들 중심으로 해서 레이던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Và chúng tôi như hai cô trò nhỏ dạo biếc ở trên con đường vòng quanh biển. Chúng tôi hưởng những khí trời và những tiếng sóng biển. Và đôi khi nhà thơ Kim thì cứ nói tiếng Hàn, tôi thì cứ nói tiếng Việt. 노을을 가만히 바라봤을 때 저는 어릴 때부터 노을을 좋아했는데 아침 해보다 지는 노을, 장렬하게 지는, 그리고 특히 바다에서의 노을은 바다로 빠지잖아요. 그게 보이잖아요. 구름이 안 받쳐주면 진짜 바다로 쑥 순식간에 들어가는 게 보여요. 크게 레이던시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이하, 사냥, 그리고 그 가파도 공간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해야 될 그런 공간 가운데에서는 지금 그 중문에 꿈꾸는 예술터라고 해서 옛날 그 119 소방서 센터였습니다. 이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예술교육 전용 공간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계획에 있고 아마 원래 한 5월쯤이면 개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술교육 전용 공간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적인 요소가 돋보이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지금 한참 이게 시범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는 또 다른 섬 속의 섬, 우도가 있습니다. 우도 같은 경우는 그 담수화 시설이, 그러니까 예전에 그 바닷물을 이렇게 민물로 바꿔서 쓰던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이렇게 변형시켜서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텐데 일단 그 우도 같은 경우는 예술가와 지역 주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또 하나 그 대표적인 공간이 하나 있는 게 바로 이 원도심 밑에 가시면 그러니까 산지천 갤러리라고 있습니다. 이 산지천 갤러리는 뭐 잘 아시겠지만 고 어떤 김순환 문암 선생님의 어떤 작품들을 기증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그리고 상설 전시도 하는 그리고 그 일부 그 시간대에는 기획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후원 공연, 후원 전시 시설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전시관이 산지천 갤러리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이 아트 플랫폼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산지천 갤러리 그리고 이 이하 이 세 개의 거점 공간들을 유기적으로 잘 엮어내면 원도심에 좀 더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들이 전개될 수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원도심의 어떤 문화 향기, 원도심 어떤 문화 시대를 앞당기는데 뭔가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혹시 제주문화예술재단에게 지난 2024년은 좀 어떤 해였던 것 같나요? 사실 그 저희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있어서 2024년은 기본적으로 추진해왔던 그런 예술 지원과 복지 사업들, 그 다음에 문화 나눔 사업들, 문화예술 교육 사업들 뭐 끊임없이 진행해 왔었던 그런 해이기도 하지만 이 아트 플랫폼을 저희들이 매입 결정을 하고 이게 한 2008년도니까 거의 한 6, 7년이 흘렀죠. 그 6, 7년이 어떤 시간이 흐르는 공간에 흐르는 시간 속에서 뭔가 완성되지 못한 그러면서 도민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흘러왔었는데 매입 과정에서 논란이 컸던 제주 아트 플랫폼 사업이 조금씩 궤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최근 건물 일부에 대한 리모델링을 마치고 전문 예술인들은 물론 공연 예술을 희망하는 도민들에게 안정적인 연습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는 그 아르코 공연 연습센터라고 하는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창작 연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이게 아트피어 작품인데 네. 보시면 이렇게 지금 전시관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딩룸, 작은 어떤 그런 네. 모임이라든가 아니면 대원 리딩 좀 그런 공간이 되겠고 연습실이 되게 많네요. 예, 이것도 뭐 똑같은데 좀 중연습실 여기도 중연습실인데 여기는 주로 이게 그 피아노 있는 것처럼 피아노라든가 이런 음악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연습할 수 있도록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흡음과 방음이 네. 다 되어 있고 네. 일정 정도 이게 조명 그다음에 이렇게 음향 시설까지 갖추어져 있어서 저희 공간을 둘러본 다른 지역에 있는 그 관계자들이 전국에서 가장 시설이 훌륭한 공간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기도 합니다. 봐도 그래요. 되고요. 7층까지 올라가셨다가 또 보시면 공간이 더 잘 다행스럽게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공간이나마 개관할 수 있었던 게 가장 고민이 깊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어떤 성과라면 성과라고 이렇게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제주 문화예술에 정말 진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2025년에 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트 플랫폼 개관이 작년 12월 20일 일부 개관을 하긴 했는데요. 한번 둘러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아직도 이 공간에 그 여백이었던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백의 공간들을 하루빨리 무언가로 채워넣는 그런 공사를 마무리 짓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럼으로써 이 공간이 어떤 여백들이 채워지고 그 결과로서 이 거리가 이 원도심이라는 거리가 문화의 향기가 여기가 일종의 어떤 그 저수지와 같은 기능을 수행하면서 이 저수지였던 그런 깨끗한 향기로운 그 물들이 이 원도심으로 흘러 넘치고 흠뻑 그 예술의 향기에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게 그게 어쩌면 올 연도에 가장 중요한 역점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말씀을 드리니까 이 아트 플랫폼에 대한 애정이 상당히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하루빨리 좀 멋지게 완성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문화예술재단이 내년이면 창립 25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25주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동안 저희들이 성과도 있었을 테고 성과 못지않게 도민 여러분들이 질책도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 성과 오류 한계들을 다 돌이켜보고 정리해서 다가올 25년이 아니라 50년을 준비하는 그런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부적인 어떤 과제도 주어진 시기라고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제주도의 문화예술의 꽃을 아주 활짝 피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올해도 좀 우리 제주도의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기 위한 어떤 의지와 다짐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의해서 예산 측면에서 작년보다는 조금 더 많은 예산들이 저희들이 취연금으로 이렇게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무엇보다 예술가분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창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희들 어떤 예술 지원, 창작 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전년 대비 한 16.5% 정도 금액으로 치면 약 한 56억 원 정도를 상향 조정해서 배치를 좀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예술 환경 생태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술 생태계 환경을 이렇게 건강하게
구축하는 데 있어서도 전년 대비 약 한 11.5% 정도를 좀 상향해서 한 5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보니까 예술 창작 지원에 있어서 충분한 게 뭐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전년 대비 적지 않은 예산을 저희들이 예술 지원 분야에 편성했다라는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겠고, 흔히 얘기하는 산남북 문화 불균형 아니면 읍면 지역의 어떤 문화 격차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뭐 실제 현장에서 일단 목소리를 들어봐도 그런 어떤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들이 중요한 정책적으로 해소시켜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 광역재단과 기초재단이 나눠지고 그 역할이 조금씩은 다른데, 제주에는 광역재단인 우리 재단만 존재하고 있어서 우리 재단은 광역재단의 역할도 당연히 수행해야 되지만 기초재단의 역할들도 저희들이 스스로 찾아 나서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원래는 저희들이 그 중문에 꿈다락이라고 하는 문화예술 교육 전용 공간을 위탁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산남 지역의 어떤 문화 거점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산남 지역에 알맞는 문화 지원 체계, 서비스 전달 체계를 찾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조금이나마 산남북 문화 불균형 아니면 읍면 지역 그 문화 불균형 해소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고 반드시 추진해야 될 역점 과제로 이렇게 저희들이 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새해를 맞아서 이사장님과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혹시 마지막으로 도민분들께 좀 전하고 싶으신 희망의 메시지가 있을까요? 우리 재단은 원래도 예술로 아름답고 예술로 행복한 즐거운 제주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그 준비하고 있는 각종 그 지원 사업, 예술 지원 사업들이 제주섬 곳곳에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이 원도심 아트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원도심 문화 시대를 열어 나가는데 차질 없이 열심히 준비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따뜻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제주 문화예술을 위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까지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제주 문화예술재단. 여러분들의 더 많은 사랑과 지속적인 따뜻한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희 문화카페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하시면은 저희가 아이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약간 편이 면이 아니어가지고 좋은 걸로 색깔로 어떤 분들 작품을 전시 난식을 좀 해놓은 것.